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지금 저희가 에이저 메타 두 번 다시 없을 이 말도 안 되는 기회를 꽉 붙잡기 위해서 가장 지금 집중해야 할 게 티알라인티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은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13일이 저희가 마감이잖아요. 네, 그때까지 초집중을 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들 거의 다 TR라인T가 주력 제품이실 거지만 다들 다 공부를 다 열심히 하고 전달을 하시겠지만 오늘 한 번 더 또 TR라인T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되새김을 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확신이 커지고 확신이 커지면 또 당연히 에너지가 커지겠죠. 네, 많이 알고 에너지 키워서 빅 클로징 하실 수 있게 오늘 좀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일단은 해독, 바디버든이 우리가 이제 티알라인티 전달할 때 바디버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디버든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티알라인티 성분이나 티알라인티가 무엇인지 좀 파헤쳐보고, 원래는 이제 활성산소, 미토콘드리아, 유스스펜, 아이스케어드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페이지 수가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티알라인티 파헤치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술, 담배,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 인스턴트, 미세먼지 병원약 혹시 안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뉴스킨 사업자로서 그리고 말리를 했던 사장님들이 많죠. 말리를 진행하다 보면 좋지 않은 음식을 멀리하게 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나 미세먼지 그리고 배달 음식은 간간히 또 드시고 미세먼지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안 드시는 분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 이런 환경에 완벽하게 지키고 계신지 한번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다들 지키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이제 노후나 이제 뭐 미래에 안정적이지 못하신 분들은 생각이나 고민이나 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수면 장애가 지속되고 식습관, 생활 습관 그 밸런스가 다 무너지면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게 저희들은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고 이게 점점점 질병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저희에게 노화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디버든이고요. 바디버든은 결국 이제 내 몸 안의 독소고 우리가 보통 뭐 그런 농약이나 뭐 그다음에 뭐 유해 물질, 플라스틱 등등등 그리고 뭐 화장품 세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전부 다 내가 먹고 쓰고 바르는 그 모든 것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 몸 안에 독소가 되고 그러면서 질병이 유발되는 거죠. 이거 그림 많이 보셨죠? 저희가 이제 우리 요즘에 TRNT 전달하고 STP 할 때 요 표로 많이 전달을 하잖아요. 플랜 N이 리뉴얼 됐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도 바디버디 이 그림이 포함이 됐다고 할 정도로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소비자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한번 찝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에서 2단계는 일단은 대부분이 다 겪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겪고 있는 만성 피로.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이렇게 일해도 피곤하고 뒷목이 결리고 어깨가 결리고 자도 피곤하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일을 많이 하면서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 아니고요. 내 몸 안에 독소가 생겨서 나오는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1, 2단계에 쌓여 있는 독소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3, 4단계. 계속 이제 붓고요. 소변이 시원치 않고 눈이 뻑뻑하고 설사, 뭐 변비, 그리고 뭐 비염 등등등의 여러 가지 질환,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데 몸은 너무 힘든데 병원에 가도 딱히 진단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지만 원인은 모르겠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간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보내는 표시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이거 고쳐달라고 내 몸에서 나오는 표시를 내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모르죠. 모르고 그냥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게 5단계고요. 결국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뇨, 혈압, 고지혈 등등등 이제 병원약을 먹게 되는데요. 제 주변에 딱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원인 모를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만현 박사님 톡방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도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유 없이 두드러기 온몸에 일어나서 저한테 연락 오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진짜 요즘에 특히나 배달 음식 많이 먹고 리듬이 많이 깨지면서 더 많이 이런 증상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특히나 더 제 주변에도 이유 없이 열이 나고 설사가 나고 그리고 막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냥 뭐 스테로이드, 뭐 소염제, 뭐 이런 것들만 처방해주고 치료는 못했죠.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자가 면역으로 이제 대상포진이 왔고 그때 제가 파마엑스를 권유했지만 그때 먹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갑상선을 또 진단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바디버든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은 병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서야 제 말을 듣고 파마넥스를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정말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책임감과 사명감 가지고 끝까지 잘 전달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마지막 6단계를 가면 암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심장질환에 걸리게 되죠. 죽음이랑 더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질병을 진단받게 되고요. 이런 케이스를 또 제가 전직 대학병원 간호사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고요. 우리가 건강 수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이 수명이 연장됐다고는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100세까지 산다 해도 60세 때부터 이런 암이나 치매가 걸려서 병원에서 마지막 남은 40년을 뭐 지내게 된다면 내 인생의 주가 병원이 된다면 너무나도 우울하겠죠. 이런 내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진짜 정말 오늘의 내가 뭐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저도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요. 뭐 양자기를 하면서도 보면 2명 중에 1명은 꼭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안 먹는 분이 더 찾기 힘들 정도로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더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스토리를 많이 얘기하면서 클로징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SBS 스페셜에서도 바디버든 얘기가 많이 났고 실험을 했었는데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을 모아서 8주 동안 뭐 색조 화장품 거의 못 쓰게 하고 야채 많이 먹이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고 운동하게 하고 물 많이 먹게 했을 때 8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하게 생리통이 심했던 분들 중에 19명이나 통증이 확실히 완화되었고 자궁질환이 많이 호전되고 그리고 난임을 겪었던 분들이 이걸 삼가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는 참가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숨만 쉬어도 독소가 쌓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독소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챙기겠다고 우리가 먹은 그 합성 영양제가 알고 봤더니 석유 찌꺼기였고 성분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은 우리는 바르죠. 그리고 생필품을 이용하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남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나로부터 인해 태아는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성조숙증이 걸리고 성인들은 아까 그 표에처럼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2016년도 자료라서 지금은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겠지만 1위가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요. 나머지 2위, 3위, 6위, 9위가 다 혈관 질환인 거예요. 다 대사 질환이고 혈관 질환이고 8번의 간질환도 알코올성이 아닌 비알코올성은 결국은 대사 질환이거든요. 결국은 다 이 독소와 관련된 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이 정말 가깝다는 거죠. 대사증후군 환자를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이것 또한 우리 몸의 독소가 나이가 들수록 내 나이만큼 쌓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질환에 더 많이 노출된다. 결국은 대사증후군은 독이 넘쳐나서 생기는 증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아주 옛날 자료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해독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독이라는 거는 생체 내 세포에서 유독한 물질을 무독한 물질로 바꾸는 거고 대표적인 게 숙변이 있죠. 대장 속에 변이 제때 배설되지 못하고 장 속에 오래 묵어 있는 대변인데 중요한 거는 내 장 속에 있는 점막이 건강하면 괜찮지만 건강하지 않았을 때 왼쪽 밑에 보시면 이 초록색이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우리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공부하면서 장누수증후군도 진짜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 뱃속에 또 다른 생태계가 있고 미생물이 있는데 내가 건강한 야채를 먹지 않고 식이섬유를 섭취해주지 않으면 미생물이 먹을 게 없어서 내 장 점막을 갉아먹는다. 그러면 장 점막이 얇아져서 독소가 바로 내 몸에 유입이 돼요. 그래서 바로 혈관 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몸속에 독소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전신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간에도 가고 허파에도 가고 심장에도 가고 전신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질병을 더 빨리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해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더 또 주의할 거는 그러니까 독소는 지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해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분해해줘야지만 독소가 잘 빠지고 그럼으로부터 질병이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용성 독소라고 해요. 지방에 달라붙는 독소를 지용성 독소라고 하고 이 독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나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독소가 당연히 많겠죠. 내장 지방 1kg가 피하 지방 5kg랑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장 지방이 엄청나게 몸에 좋지 않은 거고 독소가 배출되지 않는 한 지방 제거는 쉽지 않고 독소가 가득한 지방 세포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당연히 살은 점점 불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제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RINT로 체지방을 빼는 건 진짜 그냥 뭐 이뻐지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진짜 생명 연장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TRINT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비만이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이제 아까처럼 대사 질환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독소가 쌓이면 이제 비만이 되고 비만이 되니까 당연히 질환도 걸리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당연한 거고 그럼으로부터 이제 합병증,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 뇌졸중에 걸리고 또 이제 뚱뚱하신 분은 이제 목에 누워 있을 때 수면 무호흡증, 숨을 잘 쉴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뚱뚱한 분들이 이제 병원에 치료를 많이 하러 오시는데 당뇨만 봐도 합병증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는 양자기를 할 때 양자기 해석보다 이런 스토리를 많이 얘기해드려요.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건 절대 아닌데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받고 암이랑 당뇨랑 젊었을 때 진단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다 혈관 문제죠. 특히나 당뇨 같은 경우는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건데 눈이나 신장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게 한번 손상되면 바로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뇨 때문에 합병증이 너무 많이 오고 말초까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 같은데 이제 상처가 나면 그게 잘 회복이 안 되고 아물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조그만 상처가 더 커지고 그게 다리가 괴사되고 그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본 게 투석을 하시는 분인데요. 다 당뇨랑 젊었을 때 당뇨랑 혈압을 진단을 받고 관리하지 않고 10년, 20년 지났을 때 결국은 신장이 모세혈관 둘러싸였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변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투석하시는 분은 병원 약을 20알씩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울면서 후회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당뇨 혈압 고칠 걸. 근데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나가서도 소비자분들한테 진짜 그냥 조금이나 정말 심플한 당뇨약, 뭐 혈압약 하나만 드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걱정되기 때문에 미래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5가지 정말 많이 다 해당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이어트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 보조식품 많이 먹었죠. 저 또한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가지고 조금만 뭐 광고하거나 뭐 좋다는 얘기 들으면 그냥 다 먹어봤습니다. 효과는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한약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이런 무분별한 소비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이 살아오면서 했는가. 한약 다이어트를 보면 보통 마황을 많이 쓰는데요. 에페드린 성분인데 이게 식욕 억제를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부작용이 너무나 커요. 자율신경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그래서 심장 기능 심혈관계 이상이 온다는 거죠. 정말 위험한 약이고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효과도 없고 건강만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단 비용. 닭가슴살을 쟁여놨다가 얼마나 많이 버리셨나요? 저도 그랬고요. 닭가슴살을 뭐 술안주로 먹기도 했고 다이어트를 하고 사기 위해서 샀다가 술안주로 먹었고 운동도 이제 새해가 되면 매번 헬스장에 등록을 하죠. 그거를 도대체 몇 번을 했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번 후회와 실패를 반복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흘렀나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병원 비용이에요. 결국 이 내 몸 안에 쌓인 독소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소가 쌓이면 질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되죠. 병원에 가서 질병을 치료하느라 쓰게 될 병원비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료로도 나왔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 GDP 약 2.8%에 해당됐고 2016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이르며 11조 4천억 원이나 생겼는데 이 중에 절반이 비만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불이 됐다는 거죠. 지금 당장 159만 원이 아까워서 안 쓰고 TR90를 안 먹었다가 10년 뒤에 1,500만 원? 뭐 진짜 그 이상의 돈을 질병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입원하신 분들을 조사해보면 당뇨, 혈압, 고지혈증, 흡연 때문에 발생을 하지만 중요한 건 20%는 아무 질환도 없는데 혈관이 터지고 막혀요. 저희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수간호사 선생님 남편분도 정년퇴직하고 노후 준비 다 해놓고 병원약 드시는 거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요. 그 반신불수가 왔습니다. 뇌경색이 와서 반신불수가 왔고 지금 7세 진행으로 살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우울하잖아요. 병원비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우울한 노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말 혈관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환자 케이스인데요. 이 사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사진이 어디로 보이세요? 배 사진이에요. 배 사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 흡입술을 잘못했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 속에 그 병원이 강남에서 좀 유명한 병원이더라고요. 지방 흡입으로. 근데 지방 흡입을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부작용으로 염증이 생겨서 배 안에 롱이 가득 찼어요. 롱이 가득 차서 결국은 대학병원으로 이제 왔고 폐혈증으로 죽을 뻔했죠. 배를 갈라서 롱을 몇 리터씩 빼내는 수술을 계속 반복했고요. 롱이 다 빠지지 않아서 결국은 배를 연체로 꺼지를 패킹한 채로 퇴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몸과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를 입었고요. 살 빼려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이분이 TR90를 좀 빨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기록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남 일이 아니고 내 주변, 내 지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꼭 전달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에 대해서 알아봤고 왜 TR90를 먹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TR90 개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게요. 다들 이제 파마넥스 그리고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그리고 스탠포드가 협업으로 해가지고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탄생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오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하다가 비만에 관여하는 100여 개 요소들을 분석해서 규명한 게 비만 관련된 YGC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을 대사하는 YGC, 그리고 근육을 형성하는 YGC, 그리고 식욕을 조절하는 YGC. YGC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젊음을 관여하는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화 방지에 정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전자고 이게 엄청나게 좀 광범위한 범위인데요. 이 YGC가 지방 대사를 지방 관련된 걸 젊었을 때로 돌려주며 지방 관련 YGC, 근육을 형성해내는 유전자에 포함되면 뭐 근육 형성 YG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뚱뚱한 사람도 이런 YGC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뚱뚱한 사람의 이 지방대사 근육 형성 식욕 조절의 YGC는 잠자고 있습니다. 발현되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살이 찌는 거고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날씬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젊은 유전자 군락이 엄청나게 잘 발현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냈고 그러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의 이 잠자고 있는 젊은 유전자 군락을 좀 깨어나게 하고 발현시켜 주게 되면 당연히 살이 빠지게 된다는 원리로 TR90가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 기전입니다. 저희 거는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유전자 발현 기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도 유전자 얘기 안 나오잖아요. 저희 나라 식약처가 진짜 이거를 다 제한시켜 못 쓰게끔 막아놨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라 못 부르고 하는데 미국 의사처방지 PDR에 들어가 보면 대놓고 유전자 발현 기전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제품이라고 적혀 있고요. 좀 이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질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대사질환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어를 쓰게끔 해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안타깝고, 그런데요. 하여튼 그래서 비만에 관련한 YGC를 이제 리셋을 하는 거죠. 재정렬을 해서 젊은 유전자들의 활동 패턴으로 되돌려주는 게 TR9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죠? 네, 정상 체중인 사람들은 켜질 때 켜져 있고 꺼질 때 꺼져 있는데 비만인 사람들은 꺼질 게 안 꺼지고 뭐 켜져 있다거나 켜져 있을 게 뭐 꺼져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우리가 돌려주는 회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DNA를 리셋해서 회복해주는 게 TR90고요. 이거 이제 보시면은, 점프 스타트, 저희가 이제 보면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과학 기반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마인드랑 바디를 같이 컨트롤 하는 거예요.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 바디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마인드를 하는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점프 스타트는 마인드랑 바디 다 같이 관련된 거고, 그 컨트롤은 마인드. 그리고 핏이랑 쉐이크는 바디에 관련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사에서 미국 본사에 있는 직원분께서 막 설명한 자료 중에 몸과 그다음 정신, 마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뇌를 같이 컨트롤 해야지만 정말 건강하게 식욕이 조절이 가능하고 이게 우리가 유전자 발현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왜 우리가 뇌를 컨트롤 해야 되냐. 이 그림에도 봐도 지방이나 뭐 위장관 그리고 췌장, 인슐린 분비 그리고 근육 이 모든 게 전부 다 뇌랑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조절을 해줄 수 있어야지만 정말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과학적 이 기반을 통해서 이 제품이 개발이 되었고요. 조셉창 박사님이 엄청나게 또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결국은 두뇌 작용이 체중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라고 하십니다. 두뇌 작용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다이어트 제품들처럼 체중 조절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두뇌를 꼭 컨트롤하는 역할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뇌에서 우리가 뭘 먹을 건지 어떻게 먹을 건지 얼마나 많이 먹을 건지 하는 부분이 마약을 먹었을 때 그 중독되는 그 뇌 영역이랑 같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독성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해서 먹지 않게 뭐 무너뜨려주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TR90에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세히 간단히 얘기하면 식욕 억제 돼야 될 유전자를 스위치를 켜주고요. 식욕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를 스위치를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게 TR90라는 거죠. 우리가 렙틴, 그렐린, 인슐린, 뭐 코티졸 이런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준다고 TR90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렙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이제 포만감이 될 때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거를 이제 분비를 해요. 그래서 그만 먹게 젓가락을 놔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렙틴이 정상적으로 잘 작용하면 우리가 100을 먹었을 때 뇌도 100을 먹었다 인식을 하고 그만 먹어야지라는 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지방세포가 너무나 많아지거나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렙틴이 제 역할을 못해서 우리가 100을 먹었지만 머리는 아직 70밖에 못 먹었으니 계속 먹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30을 먹어야지만 이제 배부르네라고 느끼며 젓가락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요. TR90는 이 렙틴 호르몬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식욕 억제 유전자 스위치를 켜주기 때문에 렙틴 분비를 많이 증가시켜서 포만 중추, 배부르게 하는 그 느낌을 들게 하는 거를 켜주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이제 젓가락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TR90를 먹었을 때 빨리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금방 배부르다고. 이게 이런 원리라는 거죠. 그냥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시중에 전 세계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유전자 과학적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대단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렐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렐린은 이제 위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 배가 고플 때 이제 되면 이제 먹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배고픔이 있고 가짜 배고픔이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은 습관적으로 배고픈 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먹을 거를 달고 사시는 분들 있죠? 네, 아니면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단 거 땡기거나. 네, 그런 게 가짜 배고픔인데요. 특히나 저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이제 만들어져서 만족감이나 안도감을 주는데 이럴 때 그렐린이 조절해 주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감정에 이끌려서 막 폭식을 하게 되고 계속 단 거를 찾게 되고 우리가 밀가루를 찾고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 TR90가 이런 그렐린도 정상화 시켜준다는 겁니다. 밤만 되면 배는 안 고픈데 계속 야식이 땡기고 배달의 민족을 켜게 되고 이런 게 그렐린이 호르몬이 불균형으로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 이거를 다 정상화 시켜주기 때문에 가짜 배고픔도 사라진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TR90
성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다 성분에 달달 외워서 소비자분들한테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많이 아는 만큼 심플하게 잘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제 확신이 더 커지니까 에너지가 더 폭발하고. 그래서 오늘은 외우진 마시고요. 그냥 진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시고 확신 더 키워서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프 스타트는 이렇게 5가지 성분이 들어있고 주성분이 푸사가 추출물 F페논인데요. 푸사가 추출물 F페논에는 이제 엄청나게 항산화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카테킨이 여러 개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게 이 성분이 이제 푸사가 추출물 이제 F페논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폴리페놀에 비해서 혈액속 흡수가 더 잘 된다,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프 스타트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인드 그리고 바디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혈관 관리 그리고 이제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다 임상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파마넥스에서 이게 또 에프페논의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했을 때 이 6가지가 전부 다 좋아졌다라는 거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들 이거 다들 쓰시죠. 저는 TRIT 전달할 때 이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푸사 추출물 소비자분들이 물어보진 않을 건데 저는 이제 정말 깐깐한 소비자를 만나봐서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알고 전달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낫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 그냥 알고 전달 안 하는 게 낫고 만약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디포넥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론은 에프페논이 그러니까 푸사가 추출물에 있는 에프페논이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을 이제 활성화시켜 준다는 거죠. 이 아디포넥틴은 내장 지방과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 이 아디포넥틴이 활성화되면 AMPK를 활성화시키는데 AMPK는 우리가 TRIT 강의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죠. 한 40분 정도 운동을 해야지만 지방이 탄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40분 진짜 지방이 탈 때쯤에 우리가 운동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는데 운동을 했을 때 체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AMPK이고요. 이게 푸사가 추출물 에프페논이 활성화시켜준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안 해도 운동하는 효과를 내주는 게 이 푸사가 추출물 에프페논에서 나온 성분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희 지인도 그렇고 운동하지 않았는데 근육량을 오르고 체지방이 줄어드는 거. 이 성분이 운동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활동량을 늘리고 우리가 말리할 때도 막 과격한 운동 안 시키잖아요. 뭐 트레이너 선생님처럼 막 빡시게 운동 안 시키는데 그냥 짧고 굵게 운동만 좀 해줘도 훨씬 시너지를 내게 해주는 게 이런 성분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 더 우리가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선인장 열매 농축분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하나하나마다 진짜 많은 너무 좋은 그 역할을 해주는 성분들이 다 많은데 이런 성분들이 다 모아져서 에이즈라 블렌딩을 낸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점프스타트는 이제 혈관, 콜레스테롤, 심혈관계 그리고 샤프란 추출물 이런 것들도 마인드랑 뭐 혈관 쪽으로도 컨트롤을 해주는 거고요. 샤프란 추출물 너무 유명하죠. 가장 비싼 향신료이고 이게 진짜 아토피, 뭐 피부병, 인지 기억력 그리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정말 증가를 해서 뭐 우울증이나 불면증에도 개선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트륨을 빼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부종도 빼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증상, 효과가 있고요. 이 동영상 유명하잖아요. 닥터 오주 박사께서 샤프란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주냐. 이게 먹었을 때 그냥 우리가 만약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분비돼서 우리가 안도감이랑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샤프란만 먹어도 탄수화물을 먹은 것처럼 뇌에서 인지를 해주는 게 이 샤프란의 역할인 거죠. 샤프란만 먹어도 만족감이랑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 중추를 자극해서 그래서 뇌를 컨트롤한다는 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밀가루를 먹어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안 먹을래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점프 스타트를 먹으면 생길 수 있고 이런 걸 보면 진짜 평생 점프 스타트를 먹고 싶다고 생각이 정말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섬유추출물, 점프 스타트에 또 섬유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이제 항산화 그리고 뭐 안토시아닌 제가 요즘에 안토시아닌에 흥분해 있어가지고 메타 때문에 안토시아닌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TRIT에도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피부 노화나 이런 것들 많이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레드 오렌지 추출물도 똑같이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고 체지방 분해,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에이즈라 블렌딩을 일으키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핏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흑사과 추출물 많이 들어있고요. 다시마, 녹차, 고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유효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제 효과를 내주는 건데요. 다시마 추출물 같은 경우는 변비 심한 사람들이 다시마 확 먹으라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강한 식이섬유고 대장 속에 아까 얘기했죠. 그 숙변, 독소가 가득한 그 숙변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200배까지 팽창하기 때문에 이걸 먹을 때 물을 많이 먹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대장 속에 불순물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대장암이나 뭐 이런 대장 쪽의 암과 관련돼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 지방분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녹차, 카테킨 다들 유명하시잖아요. 아시죠? 그 티그린 97에도 카테킨이 97이 들어있어서 97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체지방, 항산화, 신진대사 등등등 너무 많은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다 핏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부추분말도 항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지방분해. 우리가 이걸 먹었을 때 이제 열이 오르면서 체온이 상승하는데 체온이 또 상승할 때마다 면역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러스 추출물도 모세혈관에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혈관 관리에 좋다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케리세틴 같은 경우는 식물 영양소로서 유스스펜에도 들어있죠. 이게 양파 껍질에 많은데요. 우리가 건강검진에 나오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이 좋은 성분을 우리는 너무 편하게 이 핏 하나로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 컨트롤로 넘어가면 태아닌, 바나바입, 석류, 자티체리, 코카비 이렇게 들어있는데 주성분이 태아닌 그리고 바나바입인데요. 태아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코티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졸이 올라가는데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 우리가 폭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줘서 스트레스 완화를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태아닌 섭취했을 때 알파파, 뇌파 검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알파파는 마음이 편안할 때 뇌에서 나오는 뇌파고요. 태아닌만 먹어도 뇌파에서 정말 마음이 안정을 시키는 알파파가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걸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먹었을 때 식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먹고 싶은 게 뭐 좀 없어지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역할을 하죠. 좀 마음이 편해지죠. 다른 다이어트 제품과는 정말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효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나바의 추출 너무 유명하죠. 당뇨 좋기로 여기 바나바의 추출물에 있는 코르솔산이 당 흡수를 억제시켜줍니다. 그리고 지방 축적 억제시켜주고요. 우리가 급격하게 당이 오르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이제 분비가 되고 쓰고 남은 인슐린이 몸 안에 계속 축적이 되면서 결국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성분이 예방을 해줘서 정말 인슐린에 진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식물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나바의 추출물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사이언스지에 나온 건데 한 달 동안 매일 3번씩 바나바의 추출물을 먹은 분들이 결국은 당뇨가 감소되었다. 그래서 티알라인티 먹고 당뇨 좋아지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 확신 가지고 무조건 다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부원류가 들어있고 타트체리도 유명한데 이것도 혈관에 관련돼 있고 우리 쉐이크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소염작용을 하는 그 아스피린이 항소염제로 유명한데 이거는 위를 좀 상하게 해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근데 아스피린의 10배나 강한 소염작용을 다트체리가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쉐이크를 볼 건데요. 쉐이크는 12가지 비타민, 4가지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다트체리 분말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이제 TV에서 많이 나온 자료고 많이 떠돌아다니는 자료인데 어떤 남자께서 성인 남성이 하루에 권장량 2배, 하루 5,000칼로리 식단을 21일간 섭취를 했습니다. 2배나 먹었으니 당연히 살이 찔 텐데요. 중요한 거는 21일이 지났을 때 몸무게가 생각보다 늘지 않았고 눈바디도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게 없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허리 사이즈가 줄었다고 나왔는데 허리 사이즈가 줄었다는 거는 내장 지방이 줄었다는 증거거든요. 이 말 즉슨 왜 이렇게 됐냐라고 봤더니 이분이 좋은 영양소 음식을 골고루 섭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말일이 이걸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좋은 탄수화물, 나쁜 거 말고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칼로리 많이 섭취해도 살이 찌지 않았다라는 이제 연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중요하다. 이제 칼로리보다 진짜 좋은 음식 많이 먹으라고 우리가 말리에서 우리가 코칭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고 칼로리를 많이 먹었지만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먹고 불포화지방산 안 먹고 식이섬유 많이 먹고 좋은 탄수화물 먹었더니 오히려 허리 사이즈가 줄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쉐이크에 1일 한 끼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중에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라이프팩이랑 좀 비교했을 때는 함량이 떨어지지만 중요한 거는 일일 섭취량이 다 포함이 돼요. 티알라인티 쉐이크가. 이거 하나로도 정말 비타민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항산화에 정말 좋다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항산화 쉐이크도 또 이제 이 사진도 유명하잖아요. 이 자료도 우리가 그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비타민 C 180도 워시로도 항산화 테스트를 하지만 쉐이크로도 똑같이 항산화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되게 환원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 네 가지 미네랄 있고요. 많이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바닐라 맛, 초콜릿 맛, 녹차, 곡물 맛 네 가지 쉐이크가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조금 열량이 다르다는 건 알고 그냥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소비자분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전달해주면 좋고 보면은 초콜릿 맛이 조금 열량이 높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낮고요. 흑임자가 새로 나왔는데 흑임자도 초콜릿처럼 125칼로리지만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걸 알고 이제 이렇게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임상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 강의가 저희 아빠인데요. 진짜 많이 좋아지셨고 사실 이 왼쪽에 배가 진짜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전 TR90를 전달할 때 이 배를 사실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딱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하셨고 6% 이상 감량해서 챌린지도 달성하셨고 만리 식단을 지키셨습니다. 잘 지키셨고 겨울이었기 때문에 운동을 못했어요. 운동 못했는데도 이렇게 살이 훌쭉 빠지셨고 양작의 결과도 당연히 좋아졌고요. 저희 아빠가 단골 병원이 있으세요. 정말 매일 집 드나듯이 가는 단골 병원이 있는데 이거 양자기 재고 TR90 체중 딱 측정하자마자 병원을 또 달려가셔서 피 검사를 하고 저희 아빠께서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드셨는데 병원에서 깜짝 놀라시면서 약을 다 끊고 오십니다. 그리고 뭐 본포물로 드시고 골밀도가 40대 나이가 나오셨고 다시 태어났죠. 파마니스트 덕분에. 그리고 저희 가족이 그래서 단체전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올케 언니 같은 경우도 7.2% 감량을 해서 달성을 했고 저희 오빠도 이거 중간 점검 사진인데 한 달 만에 근육이 엄청 많이 붙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혜정 사장님이 그 단체전 수상 사진 딱 이렇게 나열해놓고 사진 찍었을 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안 했을까. 박스 사진 찾아봤더니 박스 사진밖에 없고 중요한 건 팀전을 묶었을 때 그 조장이라고 하나요? 리더? 그 사람은 이렇게 한 세트 더 받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돈을 버는 일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단체전 수상까지 했다. 중요한 거는 챌린지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TR90를 많이 전달을 하고 TR90를 먹고 나서 이제 혈압약을 끊고 당뇨약을 끊으신 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재구매를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우리가 이걸 많이 전달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진짜 이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아까 바디버든? 진짜 바디버든이 이 독소가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을 만들게 하는지. 근데 우리가 TR90로 아웃시키면서 자산까지 쌓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좋은 일을 많은 분들한테 진짜 정말 많이 전달하시고 메타를 위해서 8월 13일까지 진짜 미친 듯이 전달해서 마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에요. 역시 아니 TR90도 정말 원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오늘 황보람 사장님을 통해서 들은 TR90도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직장에서 신뢰관계가 두툼하게 있으셨던 정경 사장님을 통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보시고 정말 멋진 할머니가 꿈이신 우리 저희들의 또 엄마 사업자분이신 경혜 사장님께서 리더 메시지 해주시겠습니다. 신경혜 사장님 나오실 때 화면으로 큰 호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신경혜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사장님 음소거 되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프람 사장님 완전히 그냥 탱크처럼 TR을 위해서 막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강의하시는 모습 보니까 잘하실 분이 없는 이유가 있구나. 저렇게 현장에서도 완전히 탱크처럼 그냥 정말 멋있고 이 브람 사장님의 강의한 이 흥분도를 잘 살려가지고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막 탱크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거든지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또 서로 간에 어떤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조이풀에서 내가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장님들의 어떤 역할
또 각자 잘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조이풀이 돌아가는 거고, 조이풀이 또 돌아갈 때 내가 또 그 안에서 같이 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예요. 그냥 원팀이에요. 그냥 원팀. 나 혼자 특출 나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사장님들한테 그 짧은 요 시간 안에 10분 정도죠. 10분 안에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 하고, 사실은 이 강의 시간이 이렇게 좀 길다 그러면 덜 고민하는데 10분이다 할 때 엄청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이 안에 내용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쭉 그동안에 책을 보면서 갑자기 눈에 이제 이 책이 책꽂이에서 꼽혔어요. 이게 무엇이 조직을 움직이는가.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어떤 그룹이지만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이 일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 하나쯤이야 해갖고는 어떤 거든지 그 톱니바퀴에 나사가 뭐가 하나 빠지듯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마음을 단합하고 모으고 해서 잘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리더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5가지가 있어요. 조직이 잘 굴러가서 결국은 뭐냐면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성과가 왜냐면 다 여기 일하려고 왔고, 돈 벌려고 왔고, 각자가 내가 또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이라는 기준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와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성과라는 게. 근데 성과가 나 혼자 뛰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돼요. 서로 맞물려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첫째는 이 안에 신뢰라는 게 있죠. 제가 정경 사장님하고의 어떤 신뢰가 없었으면은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빨간펜이라는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그 안에 어떤 교육을 많이 시켰냐면 다단계 가서 일하면 안 된다 하는 교육을 했고, 다른데 방사업체 다른 비슷한 업종에 간다 그러면 그냥 놔뒀는데, 들어보니까 이상한 다단계 간다 그러면 제가 꼭 1대1로 면담을 했어요. 좋은 데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속을 다 끄집어내게 해가지고 다단계 가면 일하면 안 된다고, 완전 끝판에 그냥 가도 안 되는 데가 다단계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단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안 된다고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정경 사장님과의 신뢰, 저분하고 정경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성향은 달라요. 다르지만 저 사람을 믿는 어떤 신뢰는 파수를 맺어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가족 간에도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데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가족이란 신뢰가 바탕이 되다 보니까 다 덮어주고 믿고 또 한 가족이 돼서 돌아가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뢰가 우리가 일하면서, 조직이라는 거는 나 혼자부터 시작된 게 조직이에요. 조직이 나 혼자 있을 땐 조직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1명, 2명, 3명, 4명에서 사장님들 전부 그 어떤 리더잖아요. 그래서 신뢰라는 말에는 어떤 가식이나 그, 그 가식을 그 위장한 격식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식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또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가 있을 때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신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신뢰가 1번으로 놓고 이 책에도 보면 가장 밑바닥에 가장 큰 범위가 신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일하면서 가까이에 내 스폰서하고 가까이에 내 형제라인하고 가까이 있는 내 어떤 조이프란 조직하고 얼만큼 신뢰가 구축이 돼 있는가. 신뢰라는 건 그냥 믿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 파수를 매주 쓴다 해도 믿는 거지, 저 사람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니까 이건 못 믿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파수를 매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 신뢰. 그 다음에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안에서도. 가족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 맞았다,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가 아니라, 자신이 틀렸다는 거를 아까도 했지만 인정하고, 타인의 어떤 의견이 나보다 낫다 싶으면 따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어떤, 거기에서 오는 충돌이지, 누구를 어떤 말 그대로 나쁘게 하기 위한 그런 충돌이 아니거든요. 근데 충돌 없이는 그 다음이 또 안 나가더라고요.
이 충돌이 있어서 서로 간에 마찰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조직을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 우리 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거를 잘 해결하고 양보와 배려하고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 있으면은 충돌이 오더라도 내가 좀 불편한 것 같지만 여기서 그 다음으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헌신이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헌신. 근데 충돌이나 갈등 없이는 이뤄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책에도 보면은. 그래서 헌신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하니까 봉사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나를 떠나서 말 그대로 헌신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팀원 간의 회의가 끝나고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내 의견이 조금 안 맞더라도 전체를 위하고 할 때는 적당히 내가 이 팀 안에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신뢰, 믿음이 구축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서로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아주 흔쾌하게 끝마무리를 잘하고 으쌰으쌰해서 끝나는 게 또 회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가 밑바탕에 큰 부분 차지하고 충돌이 있고 헌신이 따르면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책임 지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어떤 보복이나 자존심이나 자존감 대결이 아니고 동료 간에 어떤 지적을 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옳지 않다는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지적질이지, 책임 지적이지, 이 사람을 뭐 나쁜 거를 나쁘다고 말하고, 어떤 탓하기 위해서 책임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가 책임 지적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를 두려워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너무 겁을 내고 하다 보면은 책임 지적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간의 속에 갈등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뭔가 그런 부분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서로 동료 간에 서로 잘 하기 위한 책임 지적이에요. 내가 잠시 길을 잃었구나. 잠시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행동이지 책임 지적이라는 게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2, 3, 4단계 쭉 올 때는 가장 밑바탕에 신뢰라는 게 깔려 있지 않으면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 할 수가 없는 부분들. 제가 아주 그냥 작게 정경 사장님 저하고는 스폰서 파트너 관계잖아요. 그럼 정경 사장님 저하고 성향은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신뢰가 흔들지 않고 왔을까요? 충돌, 헌신 이런 게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신뢰가 깨지면 그다음부터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일하면서 정말 가족 같다라는 말을 하고 가족처럼 일하자는 말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려고 결국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그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책임 지적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성과예요. 성과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도 첨예도 얘기했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 또 조이풀이란 존재도 이래서 존재하는 거고 지금 조이풀 안에서도 뭐 리더 미팅 같은 거 탑 리더 미팅하고 또 팀에서 또 리더들 미팅하고 또 그 밑에 중간 파트에서 미팅하고 하는 것들이 결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특히나 이렇게 좋은 어떤 제품 메타가 나와서 모두들 보라색만 보면 다 흥분하는 이 시기에 저 지금 보라색 입었어요. 보라색만 보면 그냥 흥분하는데 내 마음이 흥분되지만 나 혼자 달려간다고 해서 흥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조직을 이뤄야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풀어서 다는 얘기 못하지만 보람 사장님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그 강의를 갔다가 완전히 속사포처럼 본인의 열정을 다 쏟아낼 이 시간 안에 쏟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흥분도를 저도 같이 전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좋은 제품 나와도 결과가 있지 않으면 성과가 있지 않으면은 나한테는 또 행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이 처음에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행복이라는 건 다 색깔은 달라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성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딴 데서 봉사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메타에 대한 믿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직 간에도 우리 조이풀의 어떤 식구들도 다 보라색으로 보여야 돼, 지금. 그 사람을 볼 때. 보라색만 보면 흥분하듯이 그냥 내 형제, 내 파트너, 내 스폰서, 누굴 보더라도 보라색 보는 것처럼 흥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 베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간에 우리들끼리 어떤 신뢰가 깔려 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소라도 아마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베타에 나온 어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이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몰두하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다 이런저런 것들, 사소한 것들, 다 어디든지 그런 것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어떤 믿음으로, 하나의 신뢰로 그냥 요 기간에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 알지만 한신혜 사장님이 지금 첫 번째 팀멜릿을 지금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는 몰라요. 나 다른 팀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겠냐고요. 신뢰라든가 충돌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책임지적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성과가 나온 거거든요. 다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제일 큰 거는 항상 신뢰를 밑바탕으로 서로 믿는 마음으로 조이풀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형제 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전달이 되는지 모르지만 마무리니까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저희 신경희 사장님께서도 아침에 좋은 말씀으로